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Machine Learning in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Evaluating the Impact of Trade Agreement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 4월 월드뱅크의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시리즈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무역 분야, 특히 무역정책 평가의 기계학습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초록에 따르면 현대 무역 협정 관세 인하 외에도 서비스 무역 경쟁 정책, 무역 관련 투자 조치, 공공 조달 등 다양한 영역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과적합과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논문은 기계학습과 변수 선택 문헌의 최근 발전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들을 선별하고 그 영향을 정량화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방법은 개별 조항 집계에 대한 임의적 가정을 요구하지 않고 표준 라서보다 향상된 선택 정확도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 기술 장벽, 반덤핑, 무역 촉진, 보조금, 경쟁 정책 관련 조항들이 무역 협정의 무역 증대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주요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했습니다. 첫째, 국제무역 데이터로 컴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1964년부터 2016년까지의 상품 무역 수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20개 수출국에서 270개 수입국으로의 무역 흐름을 포함하며 수출 정보가 없는 국가상은 무역량이 0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둘째, 무역협정 내용에 관한 데이터는 매튜 로차 루타가 수집한 월드뱅크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58년부터 2017년 사이에 WTO에 통보된 282개 무역협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협정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17개 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영역은 환경법, 노동시장 규제와 같이 약 20%의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영역부터 원산지 규정, 무역 촉진과 같이 80% 이상의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영역까지 다양합니다.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데이터의 고차원성과 조항 간 높은 상관관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핵심 조항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핵심 조항은 실질적인 통합 자유와 의무를 요구하는 조항들과 이러한 실질적 의무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보완적인 절차, 투명성, 집행, 목표 관련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핵심 조항은 전체 937개 조항 중 약 3분의 1인 305개를 차지합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현재 유효하지 않은 협정과 관련된 관측치를 제외했습니다. 이는 주로 EU 신국 회원국들이 EU 가입 전에 체결했던 사전 가입 협정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협정의 효과는 기존 협정 대비가 아닌 협정이 없던 상태 대비 무역 변화로 식별됩니다. 이유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분석에서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기본 모형은 국제무역의 연구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의 예상 무역 흐름은 설명 변수와 세 가지 고정 효과의 지수함수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I, J, T는 각각 수출국, 수입국 시간을 나타내며 Y, I, J, T는 I국에서 J국으로의 T 시점 무역 흐름, X, I, J, T는 관심 변수인 무역 협정 조항, 알파 IT는 수출국 시간 고정 효과, YJT는 수입국 시간 고정 효과, NIJ는 국가상 고정 효과입니다. 이 모형에서 세 가지 고정 효과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출국 시간, 수입국 시간 고정 효과는 다자간 저항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상 고정 효과는 바이오와 버그스트랜드가 제안한 것으로 무역협정과 같은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형은 산토스 실바와 텐레이로가 제안한 PPML, Poisson Persuade 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PPML은 로그 변환 후 선형 모형을 사용하는 대신 원래 비선형 형태로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고 영의 무역 흐름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코레이아, 고이마레스, 질키니
계산 혁신 덕분에 이 세 가지 고차원 고정 효과가 있는 ppml 추정이 계산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도전 과제는 많은 수의 잠재적 설명 변수 중에서 무역 흐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중요한 조항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변수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제 티비슈라니가 제안한 라쏘 방법을 확장 적용하였습니다. 라쏘는 변수 선택과 개수 축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정교화 기법으로 원래 목적 함수의 개수 L1에 비례하는 페널티양을 추가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ppml 라쏘라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를 최소화합니다. 첫 번째 항은 표준 ppml의 목적 함수이고 두 번째 항은 라쏘 페널티입니다.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체 페널티 크기를 조절하는 모수이며 phi 언더바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변수별 페널티 가중치입니다. 람다가 크면 더 많은 개의 수가 0으로 축소되어 변수 선택이 더 엄격해집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기술적 혁신은 고차원 고정효과가 있는 비선형 모형의 라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HDFE IRLS High Dimensional Fixed Effect Iteratively Related Least Squares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ppml 라쏘를 구현하였습니다. 고정 효과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관심 변수, 즉 관심 조항에만 라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Iteratively Related Least Squares라는 단계에서 가중 최소 제곱 대신 가중 라쏘 회기를 사용합니다. 라쏘의 성능은 페널티 매개 변수 람다, phi 언더바 k의 선택에 크게 의존합니다. 연구자들은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일부를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검증용으로 사용하여 예측 성능이 최적화되는 람다 값을 선택합니다. 이 연구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협정 그룹의 관측치를 제외하고 모형을 추정한 후 제외된 관측지에서 대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CV를 구현했습니다. 이 방법은 예측 성능에 초점을 맞추지만 종종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변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플러그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통계적 이론에 기반하여 람다와 phi 언더바 k 값을 직접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의 스코어, 목적 함수의 기울기의 표준 오차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널티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각 변수의 스코어가 그 표준 오차보다 충분히 크지 않으면 해당 변수는 선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방법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CV는 너무 많은 변수를 선택하여 해석이 어려운 반면 플러그인 방법은 너무 적은 변수를 선택하여 중요한 변수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두 가지 확장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이스버그 라쏘입니다. 아이스버그 라쏘는 플러그인 라쏘에서 선택된 변수들이 다른 중요한 변수들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플러그인 라쏘를 사용하여 초기 변수 집합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 선택된 각 변수를 종속 변수로 나머지 모든 변수를 설명 변수로 하는 새로운 플러그인 라쏘 회기를 수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아이스버그 라쏘가 선택하는 변수 집합은 첫 단계에서 선택된 변수와 두 번째 단계에서 모든 회기에서 선택된 변수들의 합집합입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초기 라쏘 단계에서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놓친 관련 변수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인과 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제한을 두며 무역협정 조항과 같이 변수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즉,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항 그룹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하여 식별합니다. 다음은 부트스트랩 라쏘입니다. 이 부트스트랩 라쏘는 라쏘 변수 선택의 불안정성을 활용하여 플러그인 라쏘가 너무 적은 변수를 선택하는 경향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래 데이터에서 비개의 부트스트랩 샘플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각 부트스트랩 샘플에 플러그인 라쏘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 각 변수가 비개 샘플에서 선택되는 빈도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임계값 컷오프 이상의 빈도로 선택된 변수들을 최종 선택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선택된 변수를 대체할 수 있는 변수들을 발견하여 관련 변수를 더 포괄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변수가 선택되는 빈도는 해당 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트스트랩 샘플 간의 추정치와 예측을 평균함으로써 과적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흔히 배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B는 250개의 부트스트랩 샘플을 사용했으며 5% 또는 1% 이상의 빈도로 선택된 변수들을 고려했습니다. 제한된 두 개의 방법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소표본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환경에서 각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x1은 진정한 인과 변수, z는 통제 변수, 엡실론은 오차항입니다. 연구자들은 베타는 0.2, 시그마는 0.3으로 설정했습니다. P계의 잠재적 설명 변수 중 첫 K계는 상관계수 로우로 상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독립적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합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P는 표본 크기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표본 크기가 작고 상관관계가 높을 때 플러그인 라쏘는 관련 변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반면 아이스버그 라쏘와 부트스트랩 라쏘는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관련 변수를 식별하는 능력이 우수했습니다. 예측 성능 측면에서는 플러그인 라쏘가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관련 변수를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그와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변수를 통해 적절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모든 방법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어댑티브 라쏘는 대표본에서 오라클의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무역협정 조항 중에서 다음의 정책 영역이 무역 증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장벽, TBT 관련 조항입니다. 상호인정, 국제표준 활용 등의 조항이 무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TBT2, TBT29, 이는 기술 규제와 표준의 상호 인정이며 TBT7, 국제표준 활용, TBT8, 적합성 평가의 상호 인정, TBT33, 지역 표준 활용 등이 선택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덤핑 조항입니다. 특히 AD14, 국내 생산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입증 요구 조항이 무역을 약 41.7%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역 촉진 조항입니다. 특히 TF45, 원산지 증명 발급 전차 간소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보조금 관련 조항입니다. SUB20 등 보조금 관련 규제 조항들이 무역 증대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정책 조항입니다. CP23, 투명성 조정 관련 등 경쟁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항들이 중요합니다. 방법론별 선택된 조항 수는 크게 차이 났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라쏘는 133개의 조항을, 플러그인 라쏘는 8개 조항을, 아이스버그 라쏘는 42개 조항을, 부트스트랩 라쏘는 5% 컷오프를 기준으로 30개의 조항을 선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이스버그 라쏘와 부트스트랩 라쏘가 서로 유사한 조항을 집합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조항들이 진정으로 중요할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8개의 핵심 조항만으로도 일시적인 PTA 효과 약 14%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무역협정의 효과가 소수의 핵심 조항에 의해 주도됨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완벽한 인과관계 식별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라쏘 방법은 예측에 유용한 변수를 선택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인과 효과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조항 간 상호작용이나 보완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조항들의 조합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따른 효과 변화나 국가 특성에 따른 이질성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제안한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항 간 상호작용 및 보완성 분석입니다. 두 번째, 국가 특성에 따른 조항 효과 이질성 탐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계학습 방법론과의 비교입니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역협정 설계 측면에서 모든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기보다 무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항에 집중하는 경량화된 협정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협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역협정의 영향평가에 있어 단순히 협정의 존재 여부가 아닌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고려한 정교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새로운 무역협정의 잠재적 효과를 예측할 때 조항별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론은 다른 유형의 국제협약이나 정책 분석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항의 법적 구속력이나 실제 이행 정도를 고려한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산업이나 상품 그룹에 따른 조항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역협정 외 다른 국제협약, 환경이나 투자 같은 거에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이나 다른 복잡한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해서 비선형적인 효과나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것도 이런 방향으로 확장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기계학습 방법론을 활용하여 무역협정의 조항 중에서 무역 증대의 중요한 핵심 조항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차원 고정효과가 있는 비선형 모형의 라쏘를 확장하고 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환경에서 변수 선택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혁신은 국제무역 연구뿐만이 아니라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